네, 베네수엘라에 대한 과도 통치를 선언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마두로 지우기에 나섰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마두로 대통령은 내일 처음으로 미국 법정에서 예정입니다. 워싱턴 정호윤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축출된 마두로 대신 임시 대통령을 맡은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부통령을 향해 옳은 일을 하지 않는다면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고 마두로보다 더 큰 대가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드리게스가 마두로의 석방을 요구한 데 따른 경고이자 베네수엘라에 대한 본격적인 과도 통치에 앞서 마두로 지우기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미국과 협력할 의사를 비공개로 밝혔다고 전해 베네수엘라 임시 권력과의 마찰은 없음을 알렸습니다.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마두로가 선택한 것과는 다른 방향을 선택하길 바란다며 압박에 가세했습니다. We expect to see changes in Venezuela. Changes of all kinds, long-term, short-term. We'd love to see all kinds of changes. But the most immediate changes are the ones that are in the national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 하지만 베네수엘라에선 미국의 이번 공습과 사후 통치 방식을 두고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마두로 체포 과정에서 경호팀 대부분이 미군에 사살됐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Luego de asesinar a sangre fría a gran parte de su equipo de seguridad, soldados, soldadas y ciudadanos inocentes. 뉴욕타임스는 베네수엘라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경호 인력과 민간인 등 80명가량이 사망했고 희생자는 더 늘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 메트로폴리탄 구치소에 수감된 마두로 대통령은 현지 시간 5일 정오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처음으로 출석합니다. 마두로는 미국 법정에서 열릴 첫 형사재판에서 마약 테러 범죄 혐의 등에 대한 기소 인정 여부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재판은 올해 92살의 헬빈 헬러스타인 판사가 맡게 되는데 CNN 방송은 해당 판사가 10년 넘게 이 사건을 담당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 대통령 축출 이후 베네수엘라를 과도기로 당분간 통치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과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정부 수립에 개입했다가 대가를 치렀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지적인데 미국 곳곳에선 반전 시위도 벌어졌습니다. 윤석희 기자입니다. 안전하고 적절하게 이양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운영하겠다고 밝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베네수엘라의 우호적인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미국이 국정 운영에 직접 개입하겠다고 사실상 선언한 겁니다. So we don't want to be involved with having somebody else get in and we have the same situation that we had for the last long period of years. 이른바 과도 통치를 위해서는 미군 주둔이 불가피한데 당장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마가 세력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주창하는 마가 세력은 해외 군사 개입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앞서 미국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새 정부 수립에 막대한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입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The president says we're going to step in with Marco Rubio, and it looks like Pete Hegseth and somehow stabilize the country. Is this harken back to our fiasco in Iraq under Bush? It could be in a way worse. 여당인 공화당 내에선 이번 군사작전을 전폭 지지하고 있지만 야당인 민주당 인사들은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통치하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국 곳곳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작전을 항의하는 시위도 잇따랐습니다. It's another outrage of Trump, who doesn't give a shit about any people. His only interest is oil and greed and corruption. 취임 사흘째인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해 이번 조치가 연방법과 국제법 위반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TV 윤석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미국이 군사작전을 통해 베네수엘라 철권 통치자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해 미국으로 압송했습니다. 관련한 파장이 국제사회 전체로 퍼지고 있는데요. 북한은 어떤 메시지로 받아들일지도 주목됩니다. 스튜디오에서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도 앞서 계속해서 기자의 리포트 등으로 관련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마두로 정권 축출에 국제사회에서도 지금 여러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당장 유엔을 비롯해서 유럽, 러시아, 중국, 중남미 국가들은 국제법 위반이다라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고 반대로 아르헨티나나 이스라엘, 이탈리아 등 좀 트럼프와 가까운 국가들에서는 환영을 표명하기도 했거든요. 우리로서는 지금 이번 사태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어떤 의미일까요? 우선 지금의 상황은 전후 나름대로 안착돼서 80여 년간 가동되던 국제 정치 공식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주시해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예. 이게 이제 사실은 미국의 군사작전이 전후 국제질서 공식에 대입해서 판단해 보면 국제법 논란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게 전쟁이든 군사작전이든 하든 간에 이제 법적으로 정당성을 가지려면 한 3가지 정도가 범주 안에 들어야 되는데 예. 첫 번째는 자위권이죠. 자위권은 유엔 헌장 51조에서 개별적 자위권, 집단적 자위권을 이제 명시한 즉 자위권 차원에서의 대응은 전쟁에 돌입하는 데 있어서 정당성이 이제 부여가 되고요. 두 번째는 유엔 안보리가 이제 결의한 경우에 그것도 인정이 되고 마지막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가 도와달라고 요청한 경우 이 정도는 되지만 거기에 다 해당되지 않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국제질서 공식이 굉장히 지금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그런 측면이 있고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군사 작전에 박수 혹은 지지를 보내는 그런 진영 입장에서 보면 국제법을 지키는 것보다 당장의 국익을 지키고 안보를 달성하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 중남미 국가들은 제2의 베네수엘라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 미국의 행동을 두둔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국제법 어떤 위배에 대해서 논란의 소지가 많았는데 미국이 두둔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예. 사실은 반대급부로 미국의 군사 침공에 대해서 지지를 표명하는 이런 이익에 관련된 어떤 기제가 굉장히 강하게 작동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반응에 대해서 살펴봤으니까요. 이번에 좀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불길이 치솟고 있는 장면 등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번 공습으로 인해서 군인과 민간인이 최소 4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지금 수도인 카라카스 공항 서쪽 해안가의 민간인 지역도 공습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고 그리고 마두로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이 쿠바인 경호 인력 다수가 사망했다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미군의 장비는 단 한 점도 손실되지 않았고 더 중요한 건 단 한 명의 미군 병사도 사망하지 않았다. 물론 미군 입장에서는 성공적인 작전일 텐데 어쨌든 이제 사상자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이 확고한 결의 작전이 과연 성공한 것인가를 따져볼 그런 지점이 있는 건데 그게 두 가지로 나눠서 분리해 봐야 됩니다. 사실은 전술적인 성공과 전략적인 성공은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전술적으로는 분명히 성공한 지점이 있는 것이죠. 이게 사실은 이 작전이 미 대선 때부터 사실은 분위기가 어느 정도 이제 포착이 되긴 했습니다. 이게 지금 마두로에 대한 마두로를 이제 반대로 생각하는 이제 정적에 힘을 실어주는 행동이 있다가 지난해 8월부터는 해상에 그 함대를 전개시키고 그 이후에 그게 이제 고강도 심리전이었고 그걸 실체적으로 현장에서 작전화시키기 좀 시작한 게 마약 운반 의심 선박에 대한 타격이 있었고. 그리고 그 화물선 납포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특수부대를 이제 결집시키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작전을 했잖아요. 그랬는데 그 5개월 동안에 어떤 그 여건 조성과 실체적인 작전 포함했을 때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마두로를 이제 체포하고 미국에 이제 압송을 했고 그리고 미군 사상자는 말씀하신 대로 없었잖아요. 그럼 사망자가 없었기 때문에 분명히 전술적으로는 성공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략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군사 침공에 대한 정치적 아니면 좀 중장기적 목표 달성에 얼마나 이게 동력이 될 수 있을지를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미국이 바라는 것은 사실은 친미 정권 수립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이게 이제 만만치 않은 숙제임이 분명하고 왜냐하면 과거 냉전시든 탈냉전시기든 여러 가지 미국의 개입 상황을 고려해 보면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게 있고 그리고 석유 투자에 대한 이익을 다시 다 가져오겠다라는 게 과연 미국의 의도대로 될지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를 통해서 마약이라는 문제가 완전히 근절됐지 이게 이제 사실은 중장기적 숙제거든요. 그러니까
전술적으로는 성공했지만 전략적으로 성공하는 것은 지금부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앞서 저희도 화면 좌측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금 내용들을 정리해서 보여드리고 있고 지금은 시간대별 이제 상황이었고 또 앞서 각국의 반응들에 대해서도 저희도 전달해드리고 있는데 유엔 안보리도 긴급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외국 수반 체포에 대해서 국제법 위반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제기가 되면서 베네수엘라가 회의 소집을 요청했고 지금 주변국인 콜롬비아가 이 요청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가 이를 지지했는데 미국이 이러한 국제사회 여론전을 좀 신경을 쓸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안보리 회의 같은 경우에 뉴욕에서 열리지 않겠습니까? 미국 내에서 열리는데 과연 미국 신경 쓸까요? 어떻게 보세요? 우선 이제 미국이 표면적으로 외부의 어떤 반대 목소리, 미국의 행동에 대한 반대 목소리에 대해서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크게 한 3가지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이 체포 근거를 나름대로는 준비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미 법무부가 주도한 작전이다. 즉 피의자다. 마두로는 피의자다. 피의자의 어떤 현상금까지 걸린 피의자를 국내법적으로 심판하기 위해서 데려온 거다라는 법적인 성격을 좀 강조하는 게 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마두로를 베네수엘라 대통령 정부 수반으로 인정할 것이냐 아닐까 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건데 사실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그랬고 그다음에 바이든 행정부 때도 그랬고 마두로를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공식 지도자로 인정 안 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의 정당성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미인정 측면이 있기 때문에 미국도 할 얘기가 있다라는 게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미국이 갖고 있는 거부권 때문에 유엔 안보리에서 어떤 결의를 채택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여유 있는 모습이 비춰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따지고 보면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국제법적 논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추가적인 대응을 위해서 내부적으로는 더 많은 것을 준비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지금 체포돼서 미국으로 압송된 마두로 대통령 부부 앞으로 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저희도 지금 보시는 영상입니다. 이제 마두로 대통령의 모습인데 구치소 수감 전에 미 연방 마약 단속국 사무실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이 자리에서 마두로 대통령의 해피 뉴 이어, 굿나잇이다. 이렇게 말하는 좀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고요. 지금 보시는 모습입니다. 마두로 대통령 체포 당시에는 상당히 긴박했던 장면을 저희가 유추할 수 있었던 게 트레이닝복 차림을 입고 있었고 지금 이제 걸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이 자리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해피 뉴 이어다, 굿나잇이다라고 말하면서 비교적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라고도 전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겠습니까? 당장 다음 주에 이제 맨해튼 연방법원 재판이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예,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인 것은 그거죠. 지금 부통령 중심으로 해서 지금 그 국정이 지금 현재 마두로 정권이 유지된 상태에서 마두로는 없지만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 마두로 정권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잔당, 그 나머지 잔당 세력에 대해서 그 정부를 잘 운영할 수 있게끔 그 어떤 메시지를 우회적으로 보내는 것이죠. 그게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부당하다는 이런 체포가 부당하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알려서 당당하다라는 목소리를 이제 보여주는 게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확고한 결의작전 성격 자체를 따지고 보면 국내법 집행을 위해서 군사작전이라는 방법과 수단을 사용한 것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국제적으로 여러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이러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지금 행정부에서 군사작전을 한 게 이게 어떤 사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판단하는 측면에서는 사법부하고 의견 일치가 안 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연방법원에서는 이제 심리를 하겠지만 타국 정상을 미국으로 데려와서 미국의 법에 따라서 심판하는 게 맞는지 그 정당성 여부부터 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만만치 않은 내부적인 어떤 사법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궁금한 게요. 이 영상이 지금 미국 백악관에서 공개를 한 거지 않겠습니까? 좋은 밤이다.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이 영상인데 미국 입장에서 어쨌든 이 영상을 공개할 때 가진 의도도 또 있지 않겠습니까? 좀 어떻게 바라봐야겠습니까? 그건 일단 상대방 지도자가 이제 더 이상 역할을 못한다, 실격됐다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망신주기라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원래 상대방 국가에게 외교전을 할 때 망신주기를 통해서
그 입지와 영향력을 완전히 쇠퇴시키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을 노린 거라고 볼 수 있겠고 그 얘기는 뭐냐면 마두로 정권의 잔당들이 그런 역할을 하면 못하도록 단속하는 조치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부통령 포함해서 나머지 마두로 정권의 그 내각 포함해서 지도자들이 마두로처럼 미국의 어떤 따르지 않으면 똑같은 신세가 될 수 있다라고 함으로써 사실 야권이 지금의 어떤 과도기 상황에서 정권을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우회적으로 도와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현재의 마두로 정권의 잔당에 대해서 어떤 확실한 실각을 유도하는 그런 메시지가 저 영상에 담겨 있다고 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베네수엘라 내부의 혼란이 어떻게 좀 수습될지 관심이 쏠리는데 언급해 주신 부통령 같은 경우에 통치권 수행을 맡을 걸로 보이는데 지금 부통령 같은 경우에도 우리 유일한 대통령은 마두로다라고 밝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수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앞으로 좀 내부 상황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세요? 지금 부통령에 대한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미국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부통령이 이제 마두로를 여전히 대통령으로 생각한다는 거하고 다르게 미국에서는 부통령한테 미국의 어떤 그 공조하겠다라는 식으로 동조를 하고 여러 가지 지지를 하겠다는 식의 메시지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그게 시점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1시간 전하고 뭐 하루 전하고 다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아주 그냥 그 시간 단위로 달라질 수 있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이 상황에서 야권이 지금 그 전국을 안정시키기 위한 역할을 하려면 사실은 야권이 분열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야권이 여러 목소리를 내게 되면 현재 잔당이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부적인 정치 주도권 싸움이 굉장히 치열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야권 지도자가 대표적인 지도자가 마차도하고 곤잘레스가 있잖아요. 그 마차도하고 곤잘레스가 워낙 이제 연대를 해왔는데 이번 기회를 얼마나 더 연대할 것인지 이것도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야권이 결집을 했을 때 그 결집을 하는 그런 그 기간, 지속성이 얼마나 가능할지 또 정치와 그 어떤 권력의 특성상 결집을 했다가 본인이 먼저 이제 사실은 나서서 정권을 가기 위해서 분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까지 이제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봅니다. 상황이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들이 펼쳐질지에 대해서도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가 잘하면 주둔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긴 했지만 이렇게 되니까 시선이 이제 과거를 좀 되짚어보게 됩니다. 과거에 어쨌든 큰 대가를 치른 중동에서의 전철을 다시 밟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당장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어쨌든 친미 성향의 새 정부를 출범시키는 것 그리고 미국의 석유 기업의 이익을 지키겠다는 것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의도가 좀 달성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맞습니다. 이번 그 확고한 결의 작전의 그 목표는 세 가지로 일단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전략적 목표로는 서반구에서 세력권을 미국이 장악하겠다. 그게 이제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경제적인 어떤 목표로서 석유 인프라를 이제 장악하겠다. 세 번째는 국경 안전 측면에서의 목표로 마약을 이제 차단하겠다. 마약 유입을 차단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군사 작전의 배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베네수엘라의 중장기 주둔, 미군 주둔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한 거에 대해서는 메가 진영 내에서도 사실은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과거의 그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잘못된 어떤 그 사례를 그대로 또 전철을 밟는 게 아닐까.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2003년 이라크 침공 때 빠르게 군사작전을 성공했지만 전략적인 실패를 했죠. 20년 이상 사실은 대게릴라 작전하고 안정화 작전을 하면서 시달렸잖아요. 그게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중남미에서 1823년 먼로주의가 가동된 이후에 수많은 개입을 해왔어요. 대표적으로 1961년에 피그만 침공이 있었고 1989년에 파나마 침공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전략적으로는 다 실패한 사례들로 치부가 되는데 이런 전철을 그대로 밟을 것이냐에 대한 우려가 마가 진영 내에도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진짜 지상군 주둔으로까지 이어질지는 쉽지 않은 결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이제 또다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창해온 미국 우선주의의 핵심 중에 하나가 이제 대외 군사 개입 최소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스스로 상당한 반론에 직면하게 될 텐데 당장 이러한 부분이 미국과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나라들이죠. 우리와 가장 가까운 북한만 해도
당장 이 부분을 어떤 메시지로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도 궁금하거든요. 어떤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런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작년 출범한 이후에 진행되어 왔던 행태와 내놓은 미 국가안보 전략서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설명해 보면 공식이 나올 것 같아요. 어느 경우에 굉장히 치밀한 계산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관여와 개입을 하겠다는 게 지금의 이제 어떤 그 공식이거든요. 그럼 그 공식에 가동되는 변수가 무엇이냐? 세 가지로 보는데요. 첫 번째는 직접적인 이익이 있느냐 여부. 두 번째는 상대방의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여부. 세 번째는 그게 어느 지역에 해당되는 국가인지 여부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북한 입장에서는 의외로 이 상황을 우려하기보다는 관망하는 식으로 이 상황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 첫 번째는 직접적 이익 여부는 마약이라든가 석유 이런 문제가 지금 북한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이제 직접적으로 북한한테 어떤 이익을 관철해서 최대 이익을 달성해야 됐다 이런 게 없는 이제 있는 게 있고 이제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거리가 멀고 두 번째는 상대방의 역량은 북한이 사실상 지금 핵무장을 한 상태잖아요. 50여 개의 핵탄두가 지금 이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뉴클리어 파워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잖아요. 그런 국가를 상대로 해서 베네수엘라나 이란처럼 똑같이 할 수 있겠느냐. 북한은 그런 측면에서는 자유롭다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지역적인 측면에서 지금 미국 국가안보 전략서에 서방구 세력권 장악을 제1순위로 내세웠기 때문에 동북아, 한반도는 아무래도 지역에서 우선순위가 떨어지고 마찬가지로 미 국가안보 전략서에서 북한이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잖아요. 북한 비핵화 이슈도 거기 언급되지 않았고. 그러니까 그걸로 따지면 북한은 다른 미국이 타겟으로 삼았던 국가와는 다르기 때문에 그 예외적인 국가이고 또 여유로운 위치에 있는 국가다라고 생각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군요.